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취재 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이상이라는 겁니다. 베센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된 이유로 들며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신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다른 금융시장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이는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에 더 큰 불안감을 주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베센트의 발표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15%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2023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금융시장에 있어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베센트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센트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그 자체로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베센트 국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서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결정은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죠. 베센트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구제금융 거부 선언은 2023년 10월 5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몇 달째 불안정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센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구제금융은커녕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당시 베센트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꽤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졌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결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신뢰 부족을 명확히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이 결정은 단순히 베센트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서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결정은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15%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2023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 중 하나였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베센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센트 정부는 암호화폐의 본질 자체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암호화폐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경계하는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금융시장에 있어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센트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그 자체로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심지어는 다른 금융시장까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해답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번 교훈은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베센트 정부의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베센트 경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1.5%와 1.2%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보여주는 수치였죠. 실업률 역시 5% 이상을 기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이 암호화폐 구제금융 거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베센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센트의 이번 결정이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면 그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이 없었다면 금융시장은 붕괴로 이어질 뻔했죠.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 자체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는 암호화폐 자체의 시스템적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2018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암호화폐 페트롤을 발행하며 경제난을 타개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있어 얼마나 불안정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역할과 암호화폐의 신뢰 문제는 항상 불거졌습니다. 이번 베센트의 결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제니퍼 밀러는 베센트의 결정은 암호화폐가 아직 주류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마이클 샌더스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과 이를 둘러싼 규제의 부재는 항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 존 스미스는 구제금융 거부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해답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번 교훈은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릴 만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에 처할지 이는 여전히 뜨거운 논의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세 가지 가능성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베센트의 결정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제2, 제3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암호화폐는 점점 더 불안한 자산으로 간주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금융 전문가 존 스미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는 전 세계 경제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전통적인 자산, 즉 주식이나 금과 같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정부 개입 강화입니다. 정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경제학자 마이클 샌더스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과 이를 둘러싼 규제의 부재는 항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암호화폐의 가치와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경제에 걸린 리스크로 간주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니퍼 밀러는 베센트의 결정은 암호화폐가 아직 주류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계속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전통 금융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각 경우마다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여러분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어 암호화폐 거래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의 제약 속에서 그 자유로움이 제한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져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현실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자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항상 주시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각자의 준비와 지혜가 그 해답을 찾아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베센트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구제금융 공식 거부.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을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베센트 경제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본질적 리스크까지 우려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이미 하락세였지만 이번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3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 중 하나였다는 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셋째, 정부의 개입이 없는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를 떠올려보면 정부의 구제금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여전히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주식이나 금 같은 전통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거래의 자유로움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이는 여러분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는 뻔한 세상 인사이트 도서관,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경제 환경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리 모두의 준비와 지혜가 그 해답을 찾아줄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